네,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희 대표,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핫한 종목들 첫 번째 종목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첫 번째 종목입니다. 배터리 파티는 지금부터 테슬라 또는 삼성 SDI. 자, 우선 오늘 단독 보도가 장 마감 후에 있었습니다. 삼성 SDI가 연 10기가와트시 ESS 배터리를 테슬라에 납품하게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3조 원이 조금 넘는 금액에 3년에 걸쳐 공급을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은 원래 테슬라 밸류체인에 들어 있었는데 삼성 SDI는 일단 기사대로 본다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 SDI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10%까지 뛰어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장마감은 대략 한 6에서 7%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지난주 두 기업 모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모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ESS 확장에 대한 뭔가 이 가이던스라고 할까요? 이 부분은 LG에너지솔루션은 오히려 조금 실망스러웠고 삼성 SDI가 찐 아니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화진 과장님, 네. 지금 2차 전지, ESS로 봤을 때 삼성 SDI와 LG에너지솔루션 보면은 대세의 기운이 뭔가 삼성 SDI로 좀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3분기 같은 경우는 사실 AMPC 기준이 사실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주가가 올라왔던 거는 이제 4분기 때부터 이제 북미 쪽 향으로 들어가는 이제 LFP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AMPC가 아마 4분기 때부터는 이제 1,000억 원으로 이제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ESS 관련해서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LG 엔솔이 이제 7월달에 계약한 거, 그리고 오늘 삼성 SDI 저희 공수에 나오긴 했지만은 대략 한 40기가와트 정도입니다. 네. 2030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00기가와트 정도까지 이제 어느 정도 ESS를 좀 확보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고, 이게 최근에 공급 계약 이슈가 나왔던 거는 결국에는 중국 배터리와 관련된 배제 정책이 이제 일환이죠. 결국에는 이제 CATL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그 시장을 이제 LG 엔솔과 삼성 SDI가 들어가는데, 네. LG 엔솔의 매출 비중에서 사실 ESS 비중은 한 13에서 15% 정도입니다. 근데 최근에 부각이 되어 왔던 거는 이게 내년 내후년부터는 25%에서 30%까지 매출 비중이 올라가는 이제 측면이다 보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삼성 SDI와 LG 엔솔을 2차 전지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전기차 쪽에 대한 2차 전지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실제적으로 전체 전력 수요와 관련된 그런 ESS 관련 기업으로 봐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그리고 사업의 다각화에 대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은 좀 기대감이 좀 반영되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 SDI가 뭔가 좀 더 투자자들이 기대할 만한 이야기들을 해줬다고도 볼 수 있겠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삼성 SDI도 스텔란티스나 BMW 향에 이어서 새로운 고객사 확보가 제일 중요한 좀 요소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테슬라가 추후에도 추가적인 공급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 일단 넥스트레이드에서만 8%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조회 공시 요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요것도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한국거래소에서 삼성 SDI 조회 공시 요구를 했습니다. 3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인데요. 이 3조 원 규모 배터리 공급 보도 이거 제대로 한번 대답을 해줘라 라는 식으로 한국거래소에서 요청을 한 것 같은데 공시입니다. 공시. 그래서 저희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희 대표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공시를 봤을 때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라이트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세 가지의 답변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확정 공시는 PO라든가 계약 체결에 따라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수주 공시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미확정 공시. 테슬라 좀 논의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된 어떤 명문화된 계약 내용이 없기 때문에 미확정 공시로 가름하는 경우, 또는 이제 사실무근 해당 대선 테슬라와의 계약 관계는 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답변으로 좀 추정할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기존 계약건도 우리가 좀 유추해 보면 일단 PO라든가 그런 계약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공식화된 어떤 입장은 표명이 됐지만 공시로 확정된 없었고요. 다만 삼성 SDI의 관계자 코멘트가 다른 보도에서 좀 확인이 좀 됐는데, 일단 테슬라와 좀 논의 중이다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 발표될 조회 공시 요구는 미확정 공시로 좀 발표될 수 있다. 다만 이제 미확정 공시가 네.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네. 일단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진행형이라는 관점에서 좀 기대 요인도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삼성 SDI와 테슬라 간의 어떤 계약 관계는 좀 긍정적인 부분에서 좀 방향성 잡지 않을까 판단해 보겠습니다. 비확정 공시라면은 중간은 갈 것 같은데 미확정 혹시나- 공시가 나오면 이제 재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네. 1개월 단위로. 최근에 뭐 어. 네이버가 두나무 인수 관련해서 그렇죠. 최근에 또 재공시를 한 것처럼 확정 사항 안에서 뭐 계약이 최종적으로 좀 완료가 된다면 아마 이제 수주 공시로 좀 가름이 좀 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역시 공시는 기업공시연구소 대표 변영희 대표의 답변이었습니다. 자, 삼성 SDI 그리고 이 공시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두 번째 종목입니다. 백만닉스 시간 문제. SK하이닉스의 질주. 야, 지난주에 변영인 대표와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때 답변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우물쭈물 고민할 시간에 진입하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샀어도 지난주 화요일에 매수만 했어도 지금 20% 넘는 수익이 벌써 기록이 될 정도군요. 자, 그렇다면 변영인 대표님, 지금은 어떤가요? 백만니스가 나온 시점에서 우리가 증권사 리포트의 목표가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충 한 8할 정도를 목표가로 보고 주식을 투자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만 해도 사실 80만 원이거든요. 사실 저는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세부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뭐 밸류 평가에 대한 이 산정 방식 기존의 PBR 가치 방식에서 뭐 PER 방식으로 좀 바꿨다. 이 부분은 AI 산업에 대한 성장성 기조와 명확한 슈퍼사이클 기조에 따라서 추가적인 또 이익 성장 기대감들이 좀 반영됐기 때문에 TP에 대한 환원율들이 좀 달라진 점이 오히려 우리가 좀 기대했던 이전보다 뭐 상향됐던 TP가 이전에 한 70만 원이었는데 이 부분을 30만 원이나 좀 상회하게 된 배경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보는데 저는 사실 단순하게 평가 방식보다는 내년도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됐다는 점에 무게를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저는 보수적으로 좀 제시됐던 수치가 한 50조 원대 초반으로 좀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맥스 기준에서는 한 상단 기준에는 56조에서 한 59조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내년도 영업이익 기준에서 76조로 좀 상향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맥스 한 80조 원대까지에 대한 영업이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SK하이닉스에 대한 추정치가 현실화가 좀 될 때 상당한 좀 기대의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만 좀 말씀드리면 오늘의 어떤 수급에 대한 부담보다는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연속성을 좀 더 무게를 두면서 저는 추가적인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 삼성 SDI도 저희가 공시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시 1분자로 SK하이닉스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까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실시간으로 뭐가 많이 나오고 있고, 야, 거의 뭐 장중방송이나 다름이 없는 것 같은데, 이화진 과장님, 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이게 일단 단기적으로 SK하이닉스에 들어올 수급에 영향을 좀 끼칠까요? 일단은 뭐 내일 하루인 것 같습니다. 내일 이게 하루? 1년 전 가격보다 200% 이상 올라왔을 그러네요, 때 진짜. 그게 사유인데 예. 워낙 사실 SK하이닉스도 신용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왔고 뭐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제 SK증권에서 100만 원 리포트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오늘 특히 연기금이 되게 막판에 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SK증권 관련해서 펀드 비중에 대한 10% 한도가 이제 완화되게 되면서 시가총액 비중으로 10%까지 이상 이제 충분히 좀 되죠. 그러면서 SK하이닉스가 이제 좀 기간적 수급이 좀 들어왔던 만큼 뭐 어차피 1일이고 만약에 급등을 하게 되면 조금 계속 이제 연장될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만은 뭐 신용에 대한 뭐 레버리지에 대한 뭐 우려는 사실 크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투자 경고가 이제 1년 전과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올랐을 때 이렇게 되는데 진짜 그러네요. 새삼 놀랍기도 하고요. 백만닉스는 시간 문제 올라가는 속도 보면은 진짜 그럴만도 한 것 같습니다. 자,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궁금한 종목 Y로 넘어가겠습니다. K로봇 깐부 선언, 레인보우 로보틱스 급등, 깐부 회동으로 AI 모멘텀 더 거세졌습니다. 이 GPU 26만 장과 엔비디아의 피지컬 AI가 이제 협력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늘 로봇주들이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어느덧 신고가 구간으로 올라섰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FOMC도 있었고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 있었고 에이펙까지 대형 이벤트들이 꽉꽉 채워져 있었는데 이게 지금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부터는 이거 이벤트랑 모멘텀이 좀 부재하지 않을까 했는데 깐부가 생기면서
더 좀 기대감이 생겨날 수 있는지, 얼마나 기대를 하면 되는지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과장님, 네. 자, 새롭게 모멘텀이 생겨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더 길게 지속될까, 이 부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에이펙 행사 끝나고 나서 하정우 이제 AI 수석실장이 말에 모든 게 좀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GPU가 26만 장을 획득을 해왔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3위에 해당되는 기준이고, 그 AI 칩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만큼 이제 뭐 로보틱스 쪽에 대한 그 개발 속도가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는 거에 조금 목표 의식을 조금 바꾸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때 휴머노이드 약간 시향성 테스트를 마무리했고, 내년 상반기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세종 공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신규 가동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로봇 월드가 있죠. 이게 우리나라 가장 큰 이제 로봇 박람회인데, 네. 물론 이제 뭐 휴머노이드 로봇도 나올 거고, 감속기도 나올 거고, 협동 로봇도 나오긴 하겠지만은, 그만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GPU를 좀 획득한 측면에서 로봇 쪽에 대한 조금 그런 기술 개발이 더 빠르게 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틀 연속 급등은 좀 해왔었지만은, 이번 로봇월드에서에 대한 그 시장에서 보이는 좀 전시회에서 시장의 관심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로봇주 내에서 어떻게 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좋을까요? 아니면 요런 것도 이제는 괜찮다, 볼만하다, 뭐 있을까요? 저는 이제 유일 로보틱스도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11월 20일 날 오픈식을 합니다. 이게 청라에 있는 사옥이 올해 한 6월 달에 이제 이전을 했고, 이게 2,500억짜리 이제 캐파 시설이라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때 아마 좀 고객사들이랑 금융권 대부분에 아마 참석을 좀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는 이제 SK 배터리 아메리카가 2대 주주죠. 13% 이제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지금 2차 전지 SDI도 얘기를 했고, 만약에 SK온이 본격적으로 수주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유일 로보틱스가 스마트 팩토리 쪽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청라 4억 2,500자 캐파를 맞춰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다음 종목이요. GPU 26만 장을 쓸어 담은 네이버 시선 집중. 네이버가 다 쓸어 담은 건 아니죠. 우리나라가 쓸어 담게 됐죠. 네이버. 자, 오늘 현재 타이밍에서 매수를 어떻게 봐야 될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GPU 26만 장이 이제 우리나라에 생기게 됩니다. 하정우 AI 수석이 말하길 26만 장이면요, 글로벌 AI 투톱, 미국과 중국 다음 규모로 우리가 많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 우리나라가 이제 그 넘버 3의 위치를 점하게 될 찬스를 좀 잡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아진 GPU로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1차원적으로는 AI 소프트웨어가 바로 좀 생각이 납니다. 여기가 더 발전할 가능성이 일단 클 것 같은데, 그중 가장 맨 앞이 네이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자, 오늘 네이버가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27만 원대 네이버, 현재는 27만 원대면은 꽤 노려볼 만한 구간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더 나아가서 두나무 모멘텀도 붙으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네이버의 경우에는 오늘 수급 기대감들이 장 초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긍정적인 기조에서 좀 움직였는데, 일단 주도주 수급에 의해서 다소 좀 반감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전 고가가 6월 24일 29만 8천 원이었죠. 재차 28만 원대에 대한 돌파 흐름들이 다소 좀 더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잠시적 매물 구간을 좀 소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감도 좀 매우 높은 편인데, 일단 영업이익 부분에서 실적 추정치에 대한 이 부합이 예상되고 있고, 대체적으로 계절적인 성수기 요인이 추석 명절을 좀 기점으로 해서 이커머스 부분에 대한 이익률들이 크게 좀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아마 이제 계절적인 어떤 특수성 때문에 이번에는 뭐 4분기로 좀 이연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이제 실적의 기저치가 좀 낮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유사한 영업이익에 대한 흐름이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4분기 실적의 기대 요인들은 오히려 좀 긍정적인 어떤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버린 AI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정부 주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뭐 구체화된 시점에 대한 어떤 이 상당한 좀 재료들에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발표된 조회공시에 대한 제공시 답변에서 아직 두나무와 확정된 어떤 주식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아직 뭐 뚜렷하게 좀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좀 진행 중이라는 점과 향후에 수직 계열화에 대한 구축 이후에 외형 가치에 대한 반영 효과들, 특히나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1조 2천억 정도에 대한
상향 효과를 좀 기대해 볼 때 저는 상당한 시너지 관점이 주가의 점진적인 가치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보다는 한 28만 원 미만에는 저는 뭐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추가 질문을 하나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GPU를 이렇게 우리나라 AI 기업들이 받게 되면은 원가 절감도 기대해 볼 수 있나요, 앞으로? 원가에 대한 요소보다는 일단 뭐 젠슨학 CEO가 한국에 선물을 준비했다라는 의미를 그러니까요. 좀 해석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동일한 단가에 사오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사오는 이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공짜로 다만 준 거 우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다만 우리 이제 블랙의 상위 버전의 경우에는 지금 뭐 수년간 대기 물량들이 좀 잡혀있다는 점.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도 연간 확보 물량 한 12만 장에 대비해 봤을 때 국내가 26만 장의 경우를 좀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AI 인프라에 관련된 가능성이 엔비디아의 어떤 이 결정으로 좀 인해서 수혜를 좀 받는 셈.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한 6만 장 정도의 GPU를 좀 확보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다면 이제 추론 모델에 관련된 훈련 영역들이 더욱더 좀 빨라지는 셈이기 때문에 네. 상당한 어떤 도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도움은 될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궁금한 종목 Y. 오늘 장중도 아닌데 실시간 뉴스들로 빠르게 잘 대처까지 좀 해봤습니다. 변영희 대표, 이화진 과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